Years and Years는 영국의 BBC와 미국의 HBO가 공동 제작한 SF 블랙 코미디로 영국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브렉시트 이후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인 비비언 룩이 자신의 언변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2019년부터 2034년 기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하는 한 가정의 가족사가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됐는데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영국에서 기업가 출신의 신인 정치인인 비비언 룩이 시사 토크쇼에 나와서 어그로를 끄는 것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년 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라이언의 가족은 어머니 뮤리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모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승하하게 됩니다. 정치인 비비언 룩은 사성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편 데니얼은 유크레인 출신의 빅토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생일 밤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미국이 남태평양의 중국형 암초인 홍샤다오에 핵을 발사하는 곳으로 본격적인 디스토피아가 시작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라이언의 가족들은 마치 냉전 당시와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데니얼은 자신의 친구를 버리고 새 애인인 빅토르를 찾으러 도망칩니다. 인공섬인 홍샤다오가 공격을 당하자 중국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포는 어느새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홍샤다오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했던 이리스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거부하는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은 공포에 가까운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개체수는 50% 가까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곤충 개체수가 급감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은 영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레스트는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결정됩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면서 가장인 스티븐은 집을 내놓게 되는데 모든 자산의 현금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연설에 심취해 무의식적으로 대형 드론에 다가서는 행동을 벌인 맨체스터의 하원 의원은 드론의 프로펠러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맨체스터 선거구에 비비언 룩의 사성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지역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고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내에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티븐과 셀레스는 저축액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에게 매매했던 집값마저 그대로 증발을 해서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한편 데니얼은 랄프와 헤어지고 빅토리와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빅토리가 난민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걸리는 바람에 유크레인으로 추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면서 세계적인 불황이 닥칩니다. 빅토르는 가까스로 경찰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빅토르는 망명 신청을 한 뒤에 스페인 영주권을 따서 데니얼과 결혼할 계획을 세웁니다. 스티븐의 딸 베서니는 데이터 수집가로 일하면서 리지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리지 역시 베서니처럼 트랜스휴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리버풀로 트랜스휴먼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지만 트랜스휴먼 수술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했는데 이로 인해 리지는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베서니는 가까스로 리버풀을 탈출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자동 조리 기능이 있는 급식이 개발이 됩니다. 결국 로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스티븐은 택배에서 동료와 바람이 나고 부인인 셀레스트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만 모른 척하게 됩니다. 한편 스티븐은 부친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형제들과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총선이 치러지고 투표 결과 보수당이 288석, 노동당이 287석, 그리고 사성당이 15석을 얻게 됩니다. 사성당의 비비언 룩은 보수당이나 노동당 어느 쪽도 손을 잡지 않을 것이고 향후 모든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8년이 되고 비비언 룩은 지지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반대파들을 남몰래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떠돌고 이디스는 이와 관련된 인터넷 검색을 시도하지만 연관 검색어가 모두 검색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 중인 빅토르에게 면회를 갔다가 사람들이 어스트와일이라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구는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80일 연속으로 비가 내립니다. 도심에서는 방사능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게 됩니다.
정치가인 비비언룩은 집에 2개 이상의 방이 남게 되면 이재민들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이른바 침식법을 도입합니다. 스티븐은 빅토르를 찾아가서 데니얼의 죽음은 모두 빅토르의 탓이고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자신은 빅토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진 말을 퍼붓고 합니다. 한편 로즈가 살던 동네는 범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결과 검문을 위한 펜스가 설치되고 로즈의 푸드트럭 사업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딸 베서니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뇌에 칩을 심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함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뮤리엘은 황만 변성으로 실명 위기에 처하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유산을 모두 털어서 줄기세포 수술을 받고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이디스는 베서니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침투해서 어스트와일에 대한 자료를 빼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스트와일은 정부가 난민이나 이민자 또는 반정부 성향의 정치인 등을 감금하는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스티븐은 옛 동창을 찾아와서 다시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스티븐의 회사는 비비언 룩으로부터 어스트와일에 있는 비밀 수용소 운영권을 따냅니다. 스티븐은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빅토르를 의도적으로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베서니는 실시간 알림을 통해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면서 드라마는 막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영국 드라마 이얼스 앤 이얼스의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할머니 뮤리엘의 극중대사는 일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모든 변화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앉아서 종일 남 탓을 한다. 경제 탓을 하고 유럽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나시 탓을 한다. 그리고 광대한 역사의 흐름을 탓한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핑계를 댄다. 우리 인간은 너무 무기력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자조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로 1파운드 티셔츠 때문이다. 1파운드짜리 티셔츠는 거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1파운드 티셔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완전 거저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는 이것을 사게 된다.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겨울에 받쳐 입을 티셔츠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가게의 주인은 티셔츠 값으로 달랑 5펜스를 남긴다. 밭에서 일하는 어떤 농부는 0.01펜스를 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모두 괜찮다고 생각한다. 값을 치르고 평생 그 시스템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을 목격했다. 시장은 슈퍼마켓이었다. 계산대 여자들을 자동 계산대로 바꾼 것이 시작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거리 시위도 하지 않았다. 항의서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가서 장을 받느냐면 그것도 안 했다. 시근덕거리면서 참고 살았을 뿐이다. 이제 계산대에서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다. 사실 우리는 그 계산대를 좋아하고 원했다. 거닐다가 장을 볼 물건을 고르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계산대의 사람과 눈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보다 적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사라졌다. 우리가 없앴고 쫓아낸 것이다.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우리의 탓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세상이다.